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전문가 김수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부동산 중개인들의 애로점 중에 하나가 항상 공부를 해야 라이센스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매해 바뀌는 그 부동산 계약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100명 정도의 한인 부동산 전문인들을 모시고 2025년도 새롭게 바뀌는 계약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바뀐 법 중에 눈에 띄는 그 내용 한 5가지 정도 제가 짚어봤는데요. 엄청 많은 내용들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내용만 제가 쏙쏙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시게요. Statute of Limitation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 여러분 쉬운 말로 공소시효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조지아는 우리 부동산 브로커에 대한 법적 권리 행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였습니다. 조지아 부동산법이 바뀌면 우리는 또 이거를 계약서에 또 적용을 해서 모든 계약서를 다 리셋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뀐 그 이유는 사람의 기억이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프레시할 때, 그러니까 양방이 기억이 멀쩡할 때 소송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 지나면 서류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양방이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 작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송할 일이 없으면 좋은데 어쨌든 소송을 하시게 되면 1년 안에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테이시나 카운티에서 이머전시가 선포가 됐을 때 모든 계약서상의 데드라인이 응급 선포 날짜만큼 미뤄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캘리포니아 산불 나서 사람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계약서상 날짜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데. 그래서 조지아주 전체 응급 상황이나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귀넷, 풀턴, 폴사이스 이런 카운티에서 플러드 홍수가 났다든지 자연재해가 났다든지 이런 걸로 주나 카운티에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을 때는 클로징 날짜, 인스펙션 날짜, 융자 컨틴전시, 듀 딜리전스 날짜 모든 게 다 연기가 돼요. 비상사태 날짜가 연기된 만큼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 비상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안 입었는데도 이런 비상사태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실제 피해 입은 사람들의 법적 책임이나 불상사를 막는 게 더 우선순위다. 그런 취지로 조지아 부동산 계약서 담당부 폼 커미티에서 변경을 한 겁니다. 이건 조지아 주법하고 상관없이 부동산국에서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사태를 악용해서 피해를 안 받는데도 비상사태를 핑계로 계약을 깨거나 비상사태와 전혀 관련 없는 상황에서 고의로 조항을 악용했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fraud 아니면은 intentionally punitive damage라고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될 수도 있는 거 기억하시고 남의 불행을 나의 작은 이익으로 돌리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집 하실 때 셀러 디스클로저라는 거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 집에서 살면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거 꼭 고쳐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밝히면 돼요. 그런데 이 셀러 디스클로저 폼에 올해 2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스프레이 폴리유레탄 폼 인설레이션이라고 그래갖고 SPF 단열재라고 하는데 이게 스프레이로 뿌려지는 그런 폼 단열재인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공기 흐름을 차단하는데 아주 효과적인데 조지아 전체에서 쓰는 유리섬유로 된 파이버글라스처럼 이렇게 솜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유리섬유라서 잘못 만지면 이제 가렵고 폐에도 안 좋고 눈에도 좋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이 폼 스프레이를 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폼 스프레이 형식을 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백개미가 목재를 나무를 침식하면 백개미 갉아먹은 부분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런 흔적을
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예방 차원이 아니라 고쳐야 되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이제 터마이 회사에서 터마이 본드를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열재를 쓰게 되면 아마 이제 건축회사에서 그런 파이버글라스 유리섬유라든지 이런 SPF 단열재 단점을 보완한 그런 자재들을 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게 새로 우리 셀러 디스클로저에 새로 나오게 됐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셀러 디스클로저에 추가가 된 거는 내 집 아래 프로퍼리 라인이 관통하는 그런 주요 가스 라인이나 물, 워터 파이프 라인이나 이런 거가 지나가는지 그걸 밝히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땅의 사용을 제한을 하고 환경 문제 그리고 또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파이프 라인의 존재 여부와 용도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투자용 집 가지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이 바뀐 건데요. 이제부터 세입자가 렌트비를 안 내면 렌트비 밀린 걸 다 내던가 아니면 집을 비워줘라 이런 정식 노리스를 문 앞에 잘 보이게 붙여야 됩니다. 3 비즈니스 데이즈 안에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집을 비워줬던 아니면 뭐 밀린 돈을 다 갚아서 계속 살게 됐든 이 노리스를 문 앞에 붙이게 하면 그 집주인이 그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포스팅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 하나는 미국 파산법, 특히 뭐 챕터 7, 13 이런 거에 따라서 파산 신청만으로 그 기존 리스 계약이 자동 종료되거나 강제 퇴거될 수 없습니다. 이게 파산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좋은 세입자를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새같이 렌트가 잘 안 나가는 상황에서는 3 비즈니스 데이즈 안에 문에다가 이렇게 뭐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하면 이제 세입자들 감정이 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일단 법이 바뀐 거라는 거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세입자와 관계가 좋을 때 교육을 시켜서 돈을 안 내게 되면 법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죠? 저도 유기견을 키우고 있고 자식하고 똑같이 키우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나한테나 자식이지 내가 강아지랑 행복하게 살던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이 기본적으로 셀러로서 그 청소를 해주고 쓰레기 치워주고 이러는 것 외에도 강아지 그 냄새나 오물에 대한 것도 청소를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이제 펫 애완견에 대한 조항이 추가가 되면서 설령 애지주로 판다고 하더라도 셀러가 청소를 해주고 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안에 뭐 개인적인 물건이라든지 쓰레기나 뭐 낙엽, 뭐 지저분한 거 이런 거면은 다 치워야 되고 거기다가 추가로 강아지의 그 냄새 나는 거, 오물이라든지 이런 거 냄새까지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단 만약에 계약 조건에 처음부터 셀러는 청소를 안 하고 가겠다는 거를 처음부터 딜을 해서 그게 수락이 되면 안 해도 되지만 그런 조항을 계약서 기본 조항으로 안 넣었을 경우에 셀러가 청소를 하고 가야 될 의무가 자동으로 살아있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에지 위주로 판다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법과 하나하나 그 작은 디테일에 있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매해 법이 바뀐다든지 계약서 내용이 바뀐다든지 1년에 2번씩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 프로페셔널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부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지 손님들의 이익을 대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영상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법이 바뀐 내용이라든지 계약서 변경 내용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깊게 여러 각도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은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일구고 관리하는 과정 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